예, 이번 시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기업에게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까지 충당부채를 설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인세법은 추가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5페이지에 내용을 산식을 한번 보시면 송금 산입 한도는 총급여 기준과 추계액 기준 두 개가 있는데 총급여 기준은 5%로 되어 있지만 추계액 기준은 그러니까 그 설정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추계액의 0%. 그래서 총급여 기준과 추계액 기준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 한도이게 되는데 작은 금액은 영원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법인세법에서는 추가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무조정은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하고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면 전액 송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도 미달이 나오게 되면 세무조정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인세법에서 추가 설정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명세서 안 만들고 그냥 우리 설정한 금액 전액 송금 불산입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도액을 계산을 할 때 전년도 송금 불산입된 그러니까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다면 그 충당금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추계액이 그 세법상의 퇴직금으로 인정이 돼서 송금 산입해야 되는 반대의 세무조정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 관련되는 부분은 충당금, 송금 불산입 충당금 유보로 처리합니다. 가끔씩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결산을 하다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비현실적인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충당금과 상계했습니다. 원래 비현실적인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면 이건 가지급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다, 상계를 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금액에 대해서 입금산이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 관련해서 유보 처분을 하고요. 부채가 과다하게 상계됐죠. 부채가 감소되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채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송금산입 유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또 해야 되죠. 인정이자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불산입된 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송금산입 과다상계 부분 유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3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사례 부분은 연금 부담금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송금 산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어차피 송금 산입해 주는데 송금 산입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한 금액 전액 송금 인정해 줍니다. 한도액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액 송금 산입해 주는데 이 부분은 납부 기준입니다. 현금주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급여분에 대한 확정기여형 연금을 다음 연도 1월 달에 납부했다라고 하면 납부한 연도 다음 연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여형에 대한 퇴직연금을 납부를 할 때
임원도 퇴직연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은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송금불산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퇴직을 하지 않고 기회형 퇴직연금만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납부한 연금 총액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송금불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기간 중에 임원 퇴직연금은 계속 송금 산입하고 마지막에 퇴직할 때 지금까지 송금 산입했던 연금 전체 합계 금액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송금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추계액 중에 퇴직연금 충당금 미설정분을 계산을 하고요. 예치금 기준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액을 계산을 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직전 연도까지 그러니까 납부했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확정급여용으로 연금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요. 그러니까 추계액 기준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확정급여용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예치금 기준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되는 기준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출국할 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을 납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험 납입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신고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원, 현금 100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고 연말에 산식 한도를 계산해서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100원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퇴직을 했습니다. 직원이 퇴직금 150을 지급했다. 이 퇴직금 150 안에 연금으로 80원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현금 70원에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해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정 어떻게 되느냐?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원 유보, 입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유보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입금산입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납입할 때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죠. 인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다시 퇴직할 때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해 준 금액이 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로 퇴직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오는 금액을 직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직원 준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비용 산입했던 부분이 회사로 다시 귀속이 되면 2월 송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걸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지급 시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장부에서는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붕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상 붕괴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퇴직급여 500 이렇게 조정 붕괴가 됩니다. 이 조정 붕괴의 의미는 뭐냐면 장부상 붕괴와 조정 붕괴를 합쳤을 때 세법상의 붕괴로 되도록 만드는 수정 붕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정 붕괴, 조정 붕괴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비용이 줄어들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용 줄어들었다. 송금 산입 또는 입금 산입, 연금 운용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유보, 입금 산입 유보만 됩니다.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 연금을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했을 때, 퇴직금 지급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입금 산입 세무조정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세법상에서는 실제 붕괴했을 때 붕괴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붕괴로 들어가면 반대의 붕괴가 되겠죠.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됩니다. 자, 자산 부채가 동시에 나타나면 손익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말 자산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이 늘어난다. 자본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순자산 증가세로 해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충당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돼 있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500 유보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회계 처리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C형 연금, 즉 확정급여형 연금으로 지급되었을 때는 세무조정 과정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을 납부할 때 퇴직급여 대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용 처리한 부분은 세법에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송금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퇴직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퇴직 시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여형은 연금 납부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걸로 이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할 때 지금까지 지급했던 송금 산입했던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도액하고 임원 퇴직금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송금 불산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18페이지 교재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세무사랑 프로 운용 사례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 순서도 마찬가지로 분홍색 박스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 1번, 2번, 3번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여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급여 자료가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자료가 5억 5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18번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 제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2번에 임원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임원상여금은 회사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임원상여금은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임원상여금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송금 불산입 처리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금액은 퇴직금액에서 충당금 설정해서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 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외를 하시면 4억 7천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급여 금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계액 기준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천징수에 있는 원천징수 데이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억 7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1억 7천을 추계액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충당금 조정, 기초잔액은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정기 2월 잔액 1억 원이 있고요. 1억 원이 있고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 5번 자료에 보시면 5,500만 원 자료가 있죠. 5,500만 원 입력했고요. 자, 8번에 기중퇴직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자, 기중퇴직금은 1번 자료에서 충당금 지급액이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인데 당구장 표시에 보면 단기퇴직금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급액 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퇴직연금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한 금액으로 8번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 1억 4천이죠. 단기 설정금액 1억 4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관련되는 부분 한도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9번에 차감액이라고 나옵니다. 차감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뭡니까? 과거에 송금 불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다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해줘야 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1억 4천 발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추인해주는 세무조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이 22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과목별 세무조정 2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실행을 합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1번, 2번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관련되는 정보입니다. 우리 4번 자료에서 기초 1,500만 원 있고요. 단기 중에 해약금액 500입니까? 그리고 기말에 1억 1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했고요. 자, 14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자, 신고조정에 의하든 아니면 결산조정에 의하든 송금산입된 퇴직연금 금액을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자료에서는 전액 다 그러니까 그 신고조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등록을 했고요. 16번에 기중퇴직연금 수령해약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번의 금액을 입력을 하면 16번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연계되고요. 그래서 당해연도 송금산입 부담금액은 1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송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1억 7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부상 충당금 1억 7천인데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1억 7천이다라고 해서 전액 부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1억 원에 대해서 연금 납입액에 대한 금액 이 부분을 전액 송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1억 원 누락된 그 연금 납입한 금액 송금 산입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억 원 송금 산입 처리하실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에 제가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시에 회계 처리 관련해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입금 조정, 그러니까 송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분을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50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고요. 또 충당금 부채 관련되는 부분 500만 원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서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정확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20번의 수령해약액이나 16번의 수령해약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입금산입 세무조정 또는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입금산입, 송금산입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수령해약액이 나타나게 되면 관련 세무조정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금하고 동시에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22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연금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세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이 순서대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과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두 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작업을 하실 때 먼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나번과 2번에 있는 가번 부분을 먼저 수령해약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회계 처리 내용을 반영하셔서 세무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 기초 부인 누계에게 기중퇴직금 지급액 금액을 차감한 후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고 한도액에 대한 조정금액, 납입액에 대한 조정금액을 송금 산입해 주는 과정으로 거쳐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예규 부분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을 함께 설정할 경우에 퇴직연금 부담금 세무 처리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연금이 설정된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2에 따라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여형과 급여형이 동시에 있을 때 기여형으로 납입한 금액을 송금 산입해 줬는데 또다시 확정급여형으로 또 연금을 납입했다라고 하면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